최근 들어서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초밀착을 하면서 중국과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북중 간에 그리고 중러 간의 각각의 관계에서 묘한 파열음이 태동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지금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김정은의 위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 Y타임즈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중국 위성을 사용해서 TV 방송을 해외로 송출해온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국영 TV 방송을 중국 위성에서 러시아 위성으로 전송해서 우리 정부기관과 언론이 북한 방송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한국 위성 수신기 서비스 제공업체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 중앙TV의 위성 신호가 지난 6월 29일부터 중국의 차이나셋 12호 위성에서 러시아 익스프레스 103 통신 위성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올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뒤에 이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선중앙TV의 위성망 사용이 있어서 기존의 중국 위성망이 아닌 러시아 위성망으로 돌연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그렇게 중국이 아닌 러시아의 위성 채널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푸틴과 김정은 간에 교환했던 이 북러 안보 조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새롭게 맺은 이 북러 간의 합의로 인해서 북한이 위성을 전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안보석자도 북러 간의 안보 협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조선중앙TV의 위성 송신망 변경은 중국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 노선을 걷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독립적 외교 스탠스를 보이려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때부터 그가 보여준 태도는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러시아는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다. 이렇게 지켜 세웠는데 이는 중국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북한이 러시아를 앞세워서 중국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선중앙TV 송신 위성의 변경은 이런 북러 간 밀착과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는 중국에게도 충격입니다. 김정은이 감히 중국을 시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간보려는 러시아의 태도 또한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이렌 대만 수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소 부소장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사항 중 하나라 믿고 있다. 이렇게 부여에 밝힌 바 있습니다. 고이렌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변했고 푸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태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 카드를 쓰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북한을 자신의 영역에 두려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중 간의 교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쌓일 수입은 전년 대비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는 북중 간에 상당한 문제가 돌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북중 간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는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민간 무역도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RFA는 일부 차량 이동과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북한 노동자 파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근 밀착 행보를 더욱 강화하는 북러 관계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까웠던 북중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진 것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이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서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 중국의 경제 원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박명호 부상이 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경제 원조를 강력히 요청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올 1월에 순웨이둥 부부장이 방북했을 때도 북한은 중국의 경제 원조를 다시 한번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해주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고, 원조 수준 또한 북한이 원하는 만큼 흔쾌하게 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하면서 조건을 단다는 것은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중국이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무시함으로써 서방 세계와 나를 세울 수도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북중 관계를 우선하다가 자칫 미중 관계를 깰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순웨이둥 부부장은 평양의 고위층들에게 이런 중국의 속내를 밝혔을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김정은을 열받게 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올해가 조중오 75주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넘쳐났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에 훨씬 더 중요한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과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밀착 관계를 만들어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서 중국은 진짜 화가 난 겁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북한을 향해 지원해왔던 엄청난 실적들이 있음에도 하루아침에 말을 갈아타려는 김정은의 태도에 분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5월 김정은이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산책하면서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발자국 동판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려 한다면 중국도 행동으로 북한에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7일 열렸던 한일 중 정상회의 또한 북한에 대한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북한 역시 이 정상회의에 대해서 중국까지 싸잡아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김정은이 중국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북중 간에는 상당한 틈이 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김정은이 중국을 향해서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어서 중국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김정은의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러시아 푸틴에게 있어서 북한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푸틴이 평양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북한이 갖는 효용성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전 시기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러시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이런 기대는 지난해 9월 열렸던 정치국 회의에서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서고 있다 그러면서 큰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도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 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1, 2년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 종료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더 이상 북한 무기의 효용성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손을 꼭 잡고 있을까요? 단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값싼 노동력만 있는데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한의 손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 더요.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을 중국의 시진핑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북한 밀착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면 푸틴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벌써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이 북러 간의 안보 조약에 대해서 한국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자 이런저런 토를 달기 시작했고 효력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북러 안보 조약이 언제든지 사문화될 수도 있고 실질적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김정은은 과연 시진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때도 지금과 같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당당하게 설파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김정은의 외교적 단견이 지금 북러 간의 밀착과 북중 간의 외교적 소원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지금의 외교적 선택으로 그야말로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는 날이 반드시 닥쳐올 겁니다. 마치 하노이 노딜로 큰 파장이 일어났듯이 그런 외교적 격변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드러나게 되면서 김정은 위상은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